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로수 은행잎들이 어느새인지 모르게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고, 저녁 무렵 긴 그림자가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한낮의 햇살이 그렇게 덥기보다는 귀하게 느껴지죠.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5도가량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24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선선한 기온을 느낄 것이라는 그런 기상청 예보입니다. 뉴스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북 비핵화 구두 합의 가능성,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한 담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두 정상은 2시간 동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에 남북 문제, 북미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이로 인해서 주변 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앞으로 북미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짊어지고 져야 할 무게가 절감되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8천만 결의에게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 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4월 판문점 회담 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참석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 실장으로 바뀐 것이죠. 정 실장은 미국과 소통해온 당사자로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문제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 위원장과 두 번째 회담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도출될 경우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문에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전에 비핵화 협상 카드를 공표하기를 꺼린다. 이 때문에 비핵화는 구두 합의 방식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자키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북이 안 갚은 3조 5천억 추가 경협 걸림돌,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기업인과 경제개인사 17명이 포함된 대목입니다. 청와대 정부는 경제가 평화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대북 인프라 지원 성격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대북 제재 말고도 또 하나의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갚지 않고 있는 철도, 도로 건설 자재 등 무려 3조 5천억 규모의 대북 차관입니다.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면서 또 다른 대규모 추가 투자를 밀어붙였다가는 국민의 혈세를 퍼붓게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용은 그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최고 덕목 중 하나죠.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 사이나 국제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에서는 이런 상식이 좀 채 통하지 않아 왔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첫 만남 이후에 총 5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은 사정은 별반 나아진 게 없습니다. 바로 북한의 약속 불이행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규율하고 있는 차관 거래 기본 질서마저 유린하는 일이 벌써 6년 동안이나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번에 방북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북한에 추가로 투자할지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뉴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법학 교수들 사법행정권 남용 국정조사 요구, 이런 조사입니다. 매일같이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면서 제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전국 법학교수 137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의 재판 거래,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21개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 75명, 그리고 39개 법과대학 소속 교수 62명은 성명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설립을 명분으로 권력의 핵심과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학교수들이 전국 규모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에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명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권력 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의 파괴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성명서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지난 몇 년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를 가르쳐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또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KTX, 또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 세계 생중계, 이런 주제입니다. 국가 간 정상이 만나는 북한의 평양 행사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그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에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진 만큼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바로 정상회담 주요 일정이 평양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KBS가 주관 방송사로서 또 중계방송팀이 이미 지난주 선발대로 평양에 도착해서 이 시간 현재 두 정상 간 일정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실장은 평양에서 열린 이번 어떤 행사도 생방송으로 진행된 적이 없었던 것을 안다. 생방송을 제안할 때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연구기관의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생방송을 허용한 이유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청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통 큰 결단, 정상국가로서의 발전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커다란 그 이유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목 뉴스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김정은 트랩 및 마중, 인민군, 대통령 각하, 21말 예포,
상당히 의미가 부여되는 헤드라인 그런 뉴스죠. 역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북한 방문 때도 대통령 각하란 호칭을 북쪽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가 원수에게 최고의 예우인 예포, 21발의 예포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각별한 최고의 대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업인 대거 방북에 미국 남북협력 앞서갈까 견제 분위기. 미국이 약간 시샘 섞인 반응을 내놨어요. 다음은 평양도 부동산 재테크 40평 15년 새 10배 뛰어. 네. 다음 야당 비핵화 없으면 평양 유람이다. 네. 다음 중국 평양회담 적극적 성과 기대. 일본 비핵화 구체적 행동 이어지길. 이어서 집값 상승에만 눈 돌린 사이 서울 전셋값도 무섭게 상승. 끝으로 분배 악화 드러나자 130억 들여 통계 방식 바꾼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정부가 잘하고 힘을 기울여서 성과도 있는데 왜 통계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그 관점에서 통계 방식을 새롭게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속 유머 한자라 코너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뉴스프리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고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소녀부터 할머니까지 공통된 욕망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간혹 길거리나 지하철 안에서 보면은 중학생쯤 보이는 여학생들이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칠한 채 거울을 보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볼터치나 눈화장, 입술을 빨갛게 바른 여학생들을 학교에서 등교 시간에 단속을 한다고 하나요? 훈육 주임보다는 화장 주임이 더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여중생들 혹은 초등생들 사이에서는 담임교사에 걸리지 않은 화장법을 공유하고 정보를 서로 나눈다고 합니다. 또 전담지도 교사에게 촉발되면은 우리 또래 가수들은 모두 화장을 한다면서 항의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우리 사회 풍조가 여성을 지나치게 외모 위주로 평가하고 있는 데서 오지 않았나. 웃음이 나면서도 좀 씁쓸한 생각입니다. 이 여학생 여러분은 지금 넘치는 건강미만으로도 훨씬 청순하고 풋풋한 아름다움이 넘칠 때입니다. 아직 학생 때니까 지나치게 많이 화장을 하면은 피부가 쉽게 노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화장을 하더라도 그저 보일 듯 말 듯 살짝 하면 어떨까요? 훨씬 건강미 넘치고 예뻐 보일 거예요. 네, 뉴스 속 유머 한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신설한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축구를 이끄는 박항서 감독 이야기입니다. 박 감독은 사실 축구 선수 시절이나 국내 축구팀 코치를 맡았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아시안 게임 때 하위권에 맴돌던 베트남 축구를 일약 4강까지 오르게 하면서 그는 이미 베트남의 영웅으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를 어디를 가도 그를 알아보는 택시 기사들이 깍듯이 모시면서 요금을 받지 않고 음식점 등에서도 그렇다고 하네요. 지난주엔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죠. 더욱 재미있는 것은 베트남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에너지 음료 중 바카스의 이름이 박항서와
비슷해서 덩달아 바카스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를 이렇게 베트남 국민영웅으로 친근한 파파 감독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은 자기가 이끄는 축구팀 누구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 정성, 친절, 또 실력 이런 요소로 갑니다. 박항서 감독님 더욱 건강하시고 베트남 축구 승승장구로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 사는 이야기 코너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의 언덕길 쉬어가는 페이지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호명 시인의 비밀이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대에게 들려줄 말 있네. 들려줌으로써 비밀이 되는 한마디 말 있네. 무엇인지 나도 모를 한마디 말. 그대에게 들려줌으로써 내가 지킬 비밀 가슴속 깊이 있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그대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으면서도 그 비밀은 여전히 내 가슴속에 있다. 상반되는 이미지면서도 뭔가 깊이가 담긴 그런 내용이죠. 시의 언덕길, 오늘은 윤호명 시인의 비밀이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하철역 광고 없애고 예술작품 전시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 모든 지하철에 광고를 없애고 예술작품을 전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생활 밀착형 정책을 다양하게 꾸준하게 맞춤식으로 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 서울 문제 해결 디자인 국제 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서 앞으로 모든 서울시 지하철역을 예술역으로 바꾸고자 한다. 공공 공간을 미술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상업 광고를 싣지 않은 우이신설역 경전철의 사례를 들면서 성형 광고 같은 상업 광고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35억 원의 우이신설선 광고 수익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하철 내 광고가 이것저것 조금 조잡스럽고 난립했는데 광고 수입은 사실 떨어지지만은 좀 깨끗한 쾌적한 기분은 있겠죠. 박 시장은 또 예술은 부자나 상류층 사람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디자인은 그야말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서울 도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와 가치와 또 기업의 어떤 그 중요성, 기업의 미래 비전을 살피는 것도 담는 것도 광고인데 지나치게 난립하는 것만 방지한다면 그때그때 예술성이 뛰어난 광고는 좀 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주택담보생활자금 대출 1억 원으로 제한, 이런 주제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주택 한 채당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면 한도를 늘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사례가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 보유자의 교제지역 신규 주택 대출은 봉쇄했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일정 부분 허용을 했는데요. 의료비, 교육비 등 조달 목적으로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는 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라 기여한 생활 자금이란 점에서 차별화를 한 것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별도로 분류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역, 또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7곳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 43곳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는 동일 물건별로 1억 원까지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뉴스학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 활동하고 있습니까? 중년 이전의 취미 활동이 노년에 접어들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확실히 낮춰주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취미 활동이건 꾸준히 하는 것은 노년까지 이 지적 능력을 유지해 줄 뿐 아니라 이런 지적 능력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나 외국어를 공부한다거나 서예, 악기 연주, 또 걷기, 뛰기 등 유산소 운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고수톱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은 고수톱보다 더 나은 취미 활동 해보십시오. 뇌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겁니다. 뉴스프리존 뉴스 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